안녕하세요. 아멜리아입니다. 거의 한 3년 만에 이렇게 영상을 찍어보는 것 같은데요. 오늘은 제가 선생님으로 일하면서 느꼈던 점들에 대해서 조금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저는 토론토 대학교 졸업하고 나서 2년 더 공부를 해서 선생님 자격증을 땄거든요. 알버타 대학교에서. 알버타 대학교에서 교생을 2번 했어요. 첫 번째 1년은 에드몬톤에서 교생을 하고 두 번째는 마카오에서 인터내셔널 스쿨에서 교생을 했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2015년에 캘거리 와가지고 캘거리 퍼블릭 보드에 취직을 해서 서브스티튜트 티처로 아직까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서브스티튜트 티처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잠깐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은 캐나다에는 임용고시가 없고요. 교육학과를 나와가지고 선생님 자격증을 취득하게 되면 그 자격증을 가지고 교육청에 취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교육청에 취직을 하게 되면은 정교사 아플 때 아니면 뭐 베케이션을 갈 때 아니면 퍼스널 데이를 써야 될 때 그때 제가 대신 들어가서 일을 해주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Substitute teacher, supply teacher, guest teacher라고들 하는데요.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제가 선택을 해서 아직까지 서브스티튜트 티처로 일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제가 장점이라고 생각하는 점은 서브스티튜트 티처로 일하면 여러 군데 학교를 다닐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캘거리 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많은 학교를 다녀봤고요. 그렇게 학교를 여러 군데를 다니게 되다 보면 학생들도 매일 다른 학생들을 만나게 되고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도 다른 선생님들을 만나게 되거든요. 저는 제가 사실 변화를 굉장히 좋아하는 성격이라서 그게 제 성격에 굉장히 잘 맞아요. 그리고 서브스티튜트 티처로 일을 하게 되면 항상 정해진 시간에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스케줄을 좀 조절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그게 저한테 굉장히 잘 맞았다고 생각해서 처음 일을 시작했을 때는 풀타임 티처로 어플라이를 해볼까 해가지고 인터뷰도 보고 그랬거든요. 근데 일을 하는 도중에 서브스티튜트 티처가 저한테 더 잘 맞는다는 생각을 해서 아직까지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서브스티튜트 티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냐면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저는 서브스티튜트로 일을 하면서 캘거리에는 이제 4 쿼드런트로 나눠져 있잖아요. Northwest, Northeast, Southwest, Southeast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저는 그 학군들을 다 가봤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다른지 저의 경험을 한번 나누고 싶어가지고 말씀을 드려봤어요. 저는 초등학교 교육을 전공을 했고요. 그래서 주로 초등학교를 나가다 보니까 초등학교에 대한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릴게요. 먼저 노스 이스트 초등학교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면요. 노스 이스트 같은 경우에는 이스트 인디언들이나 비엔나미즈 분들이 굉장히 많이 살아요. 그래서 거의 한 학교 80, 90% 되는 학생들이 거의 이스트 인디안일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레이드 1, 2 이런 경우에는 ESL 교육처럼 교육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학생들이 영어를 조금 더 배워야 교과 과정을 진행을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반 전체가 조금 영어가 부족한 상황이면 그렇게 수업이 진행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하지만 그 같은 학교에서 그레이드 5, 6 반을 가보면 그때는 이제 다들 영어를 잘 교육을 받고 본 교과 과정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노스 이스트 학구는 새로 지어진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노스 웨스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요, 노스 이스트보다는 영어를 모국어로 쓰는 학부모님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아이들도 자연스럽게 영어를 모국어로 습득을 하게 되다 보니까 메인스트림 클래스에 들어가게 되어도 학생들이 조금 더 약간은 더 수준이 높은 단어를 써가지고 진행이 되는 경우도 많고요. 아무래도 초등학생들은 아직 어리다 보니까 학교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면서도 선생님들이 디시플린을 해야 될 경우가 많거든요. 이제
얘기를 들어야 될 때 아니면 앉아야 될 때 이런 식으로 행동 교정을 좀 해줘야 될 때가 있는데 제가 갔던 이제 노스 웨스트 학교들은 그런 경우가 조금은 덜 했어요. 그래서 이게 행동 교정을 받아야 될 경우가 조금 적으니까 교과 과정에서 다른 액티비티들도 더 들어갈 시간이 많고 그렇겠죠?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학교들도 노스 웨스트랑 거의 이렇게 비슷한데요. 사우스 웨스트로 가면은 조금 에이시안의 비중이 조금 더 늘어나요. 노스 웨스트랑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은데요. 그렇다 보니까 학부모님들이 이제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고자 하는 열정이 굉장히 좀 선생님보다 더한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사우스 웨스트랑 노스 웨스트에 있는 학교들은 제가 가서 가르쳐도 굉장히 수월한 그런 느낌이었어요. 캐나다 교육 방침이 All Inclusive Learning을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노스웨스트나 사우스웨스트 제가 갔던 학교들은 디시플린을 할 시간이 조금 덜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조금 다른 뭐 ESL이라든가 스페셜 니즈가 있는 학생들이 조금 더 포커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학교들이었어요. 사우스 이스트에 있는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제가 너무 멀어서 많은 학교를 가보지는 못했지만요. 제가 갔던 학교를 위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좀 선생님으로서 조금 힘들었어요. 제가 킨더가튼 클래스도 많이 가르쳤었는데 그 킨더가튼 아이들부터 디시플린이 조금 안 돼서 진짜 좀 심한 경우는 정말 어린아이 갓 학교에 입학을 했잖아요. 킨더가튼이면 그 아이들이 욕을 하는 경우도 봤고요. 이제 선생님이 컨트롤 통제가 전혀 안 되니까 학교 바깥에 그 교실 바깥으로 자기 마음대로 나가는 경우들도 봤고 네, 그래서 노스 이스트나 사우스 이스트 학교들 같은 경우에는 그런 학교들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꼭 학군의 문제라기보다는 모든 학교에 그런 학생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는데 제가 갔던 학교에서는 그렇게 봤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노스 웨스트 학교라고 다 좋고 뭐 사우스 웨스트 학교라고 해서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저도 유학생으로 시작을 했으니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없는 학교만 골라 다녔거든요. 아무래도 뭐 외국인들이 많으면 좀 영어를 배울 기회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내성적인 아이였어서 그게 그렇게까지 도움이 됐는지는 사실 저도 잘 모르겠어요. 뭐 이렇게 시간이 많이 지났으니까 공부를 하고 영어를 잘 하지만 그때 그 당시에 자신의 이제 아이한테 제일 맞는 선택이 무엇인지는 이제 어머님, 아버님들이 더 잘 아시겠죠. 저는 마니토바주에도 살아봤고 알버타주에도 있었고 온타리오에도 있었고 굉장히 좀 지역 이동을 많이 했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선생으로 일을 하면서 경험을 한 거는 알버타주에 있는 학부모님들이 좀 캐네디언 부모님들도 굉장히 학구열이 좀 높으세요. 알버타 주에서는 조금 더 창의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을 가르치기를 원해서 그런 쪽으로 교육 과정도 진행이 되고 있거든요. 근데 보시면은 트래디셔널 러닝을 원하는 학부모님들 굉장히 많으세요. 노스 웨스트, 사우스 웨스트에 있는 학교라고 다 좋은 거는 아니고요. 이제 각각의 학교마다 특성들이 있으니까요. TLC 스쿨이라거나 사이언스에 조금 더 특화된 스쿨, 리터처에 조금 더 특화된 스쿨, 퍼블릭 스쿨도 조금 그런 식으로 나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내 아이가 좀 사이언스나 매스 쪽에 감각이 있다. 그러면 그런 학교를 찾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요. TLC 학교 같은 경우 이제 트래디셔널 러닝 스쿨인데 이 얘기는 조금 길어지니까 다음 비디오에 또 자세하게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제가 서브스티튜트 티처로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학교를 다닌 그 경험담을 좀 나눠보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찍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네요. 왜냐면 이게 노스 이스트에 있는 학교라고 해가지고 모두 다 나쁜 거는 아니고 노스 웨스트에 있는 학교라 그래서 다 백인이 많이 다니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조금 조심스러운데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이제 이사를 가실 동네라거나 지금 사시고 있는 동네에 커뮤니티 인포메이션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거기에 이제 커뮤니티 인포메이션을 찾아보시면 데모그래픽이나 소득층이 어떤 사람들이 산다 이런 것들도 같이 나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참고로 좀 하셔서 학교를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제 경험담을 토대로 만든 비디오라서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밑에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 비디오에 같이 만들어 볼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